전국 아파트 값이 23주째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요 상승세가 유지되었고요. 수도권과 경기 지역은 지난주에 비해 모두 하락과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12월 첫째 주부터 하락세로 접어든 지 18주 만에 다시 6주 연속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신축 입주 물량 부족 등 이유로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에도 0.07% 오르며 51주 만에 상승폭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 전셋값은 지금 1년 가까이 오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장기간에 걸친 고금리와 가계대출 규제, 그리고 그동안 집값 상승 필요감이 누적된 여파로 보이는데요. 고금리는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상반기에는 주택가격이 소폭 상승과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중하저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와 달리 건설업계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문제,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금 10개월 연속 3.5%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흐름은 장기간에 걸친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4월 5주입니다. 4월 29일 기준이 되겠는데요. 매매가격은 0.02%가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역시 0.02%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02% 하락했는데요.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2%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지난주 0.00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1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서울은 지난주 0.03, 이번 주도 0.03으로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지방은 지난주 마이너스 0.03,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4 하락폭이 확대되었네요. 5대 광역시는 지난주 0.04, 이번 주도 0.04.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23인데요. 이번 주는 마이너스 0.29로 하락폭이 확대되었고요. 8개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02, 이번 주 마이너스 0.02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니까요. 충남과 대구는 마이너스 0.07 하락하고요. 경남과 부산은 마이너스 0.05 하락했습니다. 제주는 마이너스 0.04가 하락했고요. 광주는 0.00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 보합이고요. 인천 0.02 올랐습니다. 강원과 경북은 플러스 0.02 상승이 되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03, 이번 주도 0.03인데요. 자, 서울은요,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 속에 간헐적 급매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입니다. 선호단지 큰 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요.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는 등 지역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며 상승을 유지했는데요. 이렇게 상승이 유지된 것은 서울 지역 중에 큰 단지에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승폭을 유지한 것이지 그렇게 거래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북 지역입니다. 14개 군데요. 0.03 상승했습니다. 노원구는 마이너스 0.02, 공릉동과 월계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종로구 마이너스 0.02는 무학동과 홍파동 대단지주로 관망세를 보이면서 하락이 되었습니다. 성동구 좀 올랐네요. 0.15%는
금호동과 행당 등에 있는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마포구도 0.08% 올랐는데요. 염리동과 아현동, 신축 위주로 올랐습니다. 중구 0.05%는 황학동과 신당동 역시 대단지 위주로 소폭 거래가 발생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강남입니다. 11개구 0.04% 올랐습니다. 영등포구 0.07% 올랐는데요. 양평동과 물레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동작구 0.07은 흑석동과 노량진동 위주로, 서초구 0.05는 서초동과 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강남구 0.05는 압구정동, 개포동, 대치동 위주로 올랐고요. 양천구 0.04는 목동과 신정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인천은 지난주 0.00에서 이번 주 0.02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는데요. 미추홀구 마이너스 0.0이 하락했습니다. 관교동과 황익동 중대형 규모 위주로 하락하고요. 중구 마이너스 0.01, 신흥동, 성월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동구 0.04는요, 지역 내 개발 사업 기대감을 보이면서 좀 올랐습니다. 계양구 0.03은 병방동과 용정동 위주로 올랐고요. 연수구 0.02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역시 대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이 되었습니다. 경기 지역은 지난주 0.03, 이번 주도 0.03입니다. 수원 영통구 0.10% 올랐는데요. 매탄동과 원천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양 덕양구 0.06 올랐는데요. 화정동과 행신동 신축 위주로 올랐네요. 안성시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12. 공급 물량 영향이 있는 공도읍 당황동 위주로. 양주시 마이너스 0.11% 하락했는데 고함동과 옥정동 위주로. 과천시도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11은 불임동과 원문동 등에서 매물 적체 현상의 영향으로 보이면서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인들은 팔라고 매도 물량을 내놓는데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물량 적체 현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절대로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하반기에 계속 만약에 하락세가 유지된다면 그때 가서 한번 결정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구는 지난주 마이너스 0.04인데 이번 주 마이너스 0.07로 하락폭이 상승했는데요. 북구 많이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18% 하락했습니다. 역시 매물 적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매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천동, 심산동 위주로 달성군 마이너스 0.09, 화원읍, 현풍읍, 준신축 위주로 달서구 마이너스 0.09는 용산동과 본리동 위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대구도 매물 적체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6,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 하락했는데 해운대구가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14. 우동, 좌동, 중대형 규모 위주로. 영도구 마이너스 0.11%는 동삼동 주요 단지와 청학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금정구도 마이너스 0.07 하락했습니다. 장전동, 구서동 역시 대단지 위주로 하락이 되었네요.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23, 이번 주 마이너스 0.29 하락폭이 확대되었는데요. 역시 공급 물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매물 적체 영향으로 아름동, 고운동, 어진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때 말이죠. 대출 받아가지고 산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자 상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매라도 내놓고 싶은데 내놔도 절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종시에도 지금 급락을 하는 것입니다. 충남 지난주 마이너스 0.03,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7입니다. 홍성군 많이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23% 하락했습니다. 홍성동, 홍부 일부 단지 위주로. 당진시도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13%는 송악읍 원당동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금융시장 상황도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로 지금 매수 관망세가 장기간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매물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없고 매도인 물건만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금리 장기화. 지금 경기가 심상치 않죠. 경기 침체도 장기간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주택가격 하락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더 떨어져야 됩니다.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으로 지금 거래가 발생하고 있지요. 급매물이 아니면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물이 워낙 쌓이니까 매수인들이 쉽게 달라붙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거래의 발생 절벽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매도 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미분양도 역시 증가하고 부동산 경매 물건도 계속 쌓일 것으로 보인다면은 지금은 현재 올라가는 지역이 있지만 아마 하반기 가면 갈수록 주택 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고 지켜보면서 시장 상황을 더욱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